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농구 토토 승호패 2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구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승 5패와 더불어 NBA 프로토 조합핑 역시 공유드릴 예정이고, NBA뿐만 아니라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 해외 축구 및 축구 A매치 조합핑 역시 공유드릴 예정이니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과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까지 올랐던 뉴욕이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홈팀 보스턴의 이번 시즌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지난 시즌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백코트 조합,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 두 포워드 원투펀치를 필두로 올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고 있는 보스턴입니다. 다만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발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시즌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한 만큼 백전노장 알 호포드와 백업 빅맨 루크 코넷이 포르징기스의 공백을 얼만큼 잘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뉴욕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브루클린으로부터 미칼 브리지스를 영입했고 미네소타의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를 내주고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왔습니다.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팀을 떠났고 미첼 로빈스는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뉴욕은 센터 포지션 보강이 필요했고 3점슛 능력과 더불어 다재다능함을 갖춘 센터 타운스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브런슨과 타운스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조시 하트와 오지 아누노비, 수비력을 갖춘 포워드들이 팀에 잔류한 만큼 올 시즌에도 동부의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뉴욕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홈 극강인 보스턴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보스턴의 승리를 배제할 수는 없고 동시에 탄탄한 전력을 갖춘 뉴욕의 역배 사이드도 가져가면서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무엇보다 르브론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올 시즌 팀에 입단했고 르브론과 브론이 부자 듀오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냉정히 말하면 기량과 신체 능력은 아버지 르브론 제임스의 루키 시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브론이고 레이커스에서 백업 경쟁도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백코트 듀오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디안젤로 라셀과 오스틴 리븐스 조합이고 하치무라 로이와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로 이어지는 3, 4, 5번 포지션 역시 지난 시즌과 동일할 전망입니다. 백업 선수들 중에서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한 게이브 빈센트와 올 시즌 드래프트 17순위로 팀에 합류한 달튼 크넥트가 주목할 만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앞서 말씀드린 뉴욕과 빅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뉴욕의 칼 앤서니 타운스를 내주고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가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올랐던 미네소타인데 올 시즌 팀에 합류한 랜들과 디빈첸조가 얼만큼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리그 MVP급 선수로 성장한 앤서니 에드워즈는 올 시즌에도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고베어와 랜들의 시너지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랜들은 타운스만큼 3점슛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3점 슛이 좋은 디빈첸조가 미네소타의 3점 생산력을 높여줘야만 타운스의 공백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 역시 팀에 잔류한 만큼 레이커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고양 소노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LG전을 석패하면서 개막 후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이승현이 25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용병 디온테 버튼이 1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4쿼터 득점 공방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LG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허웅도 개막 후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직전 LG전에서는 얕은 한조를 보였던 게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KCC는 최준용과 송교창, 핵심 자원 2명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디온테 버튼과 허웅에게 득점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이승현이 25득점이나 올려주면서 버튼과 허웅의 부담을 덜어준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3인방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소노는 직전 모비스전 이정현이 43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기분 좋은 시즌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용병 앨런 윌리엄스도 18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DJ 번즈 주니어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모비스와의 골밑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던 소노입니다. 이정현이 놀라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정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 만약 이정현이 얕은 한조를 보이거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날에는 어느 정도의 팀 퍼포먼스가 나올지 의문이 가는 소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정현이 터져준다면 KCC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소노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굴욕적인 28연패와 더불어 동부 컨퍼런스 꼴찌를 기록했었던 디트로이트와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필두로 돌풍을 일으켰었던 인디애나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를 살펴보면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과 제이든 아이비 백코트 조합은 지난 시즌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필라델피아로부터 팀에 새롭게 합류한 이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올 시즌 디트로이트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는 필라델피아 시절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의 그늘에 가려 활약이 미미했던 게 사실이고 오버페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어린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이 디트로이트에서는 공격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얼만큼 활약해주느냐에 따라 시즌 성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었던 멤버들이 올 시즌에도 동일하게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전사령관 할리버튼을 필두로 파스칼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 리그 정상급의 프론트코트를 갖춘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확실히 홈팀 디트로이트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프리시즌 기간 홈팀 디트로이트가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 만큼 홈 개막전에서는 인디애나를 상대로 경기를 어느 정도는 비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인디애나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지난 시즌 활약했던 디존테 머레이가 뉴올리언스로 떠나면서 백코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의 보상 선수로 팀에 합류한 다이슨 데니얼스가 백코트 듀오를 이루겠습니다. 확실히 백코트 조합의 무게감이 떨어졌지만 다이슨 데니얼스는 트레이 영을 수비력을 통해 잘 보좌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 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에는 더 좋은 백코트 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제일런 존슨과 올 시즌 드래프트 1순위로 합류한 자카리 리자시의 활약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트레이 영이 리딩을 통해 이 두 젊은 포워드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올 시즌에도 애틀랜타의 공격력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였던 미칼 브리지스가 팀을 떠나면서 캠 토마스와 캠 존슨, 이 두 선수의 득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캠 토마스는 지난 시즌 이미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줬고, 캠 존슨은 잦은 부상으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던 만큼 브리지스의 공백을 이 두 선수가 얼만큼 메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리몸의 대명사 벤 시몬스가 올 시즌에는 몇 경기나 뛰어줄 수 있느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확실히 건강만 하다면 팀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계륵 같은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클린은 개인적으로 윈나우도 탱킹도 아닌 애매한 전력을 갖춘 팀이라 생각하는데, 개막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테리 로지어와 타일러 히로로 백코트를 구성했고, 에이스 지미 버틀러와 빅맨 뱀 아데바요로 이어지는 라인업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마이애미는 페인트존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 시즌 드래프트 15순위로 입단한 루키 빅맨 켈렐 웨어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언더사이즈 빅맨이기 때문에 신장과 윙스팬을 갖춘 루키 켈렐 웨어가 마이애미의 부족한 페인트존 득점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이스 지미 버틀러 역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체력과 부상 문제를 달고 시즌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가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 마이애미의 시즌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지난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는데, 그 주역들 대부분이 올 시즌에도 주전으로 나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울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수비력을 갖춘 제일런 석스,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이고, 덴버로부터 새롭게 팀에 합류한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는 올랜도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3점슛 생산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보여줬던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마이애미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LA 클리퍼스로부터 폴 조지를 영입하면서 조엘 엠비드,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로 이어지는 빅3를 구성했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바로 폴 조지가 프리시즌 기간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당장 이번 미러키전을 결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에이스 엠비드가 올 시즌에는 백투백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카일 라우리와 에릭 고든, 안드레 드러먼드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세컨 유닛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 시즌에는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 이 두 에이스의 건강 여부에 따라 필라델피아의 시즌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이적생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전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투펀치 데미안 릴라드와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필두로 역시나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밀워키인데, 부상을 달고 사는 팀 전력의 핵심인 크리스 미들턴이 올 시즌 어느 시점에 복귀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밀워키답지 않게 수비력이 좋지 못했는데, 토론토에서 특유의 압박 수비와 손질을 보여준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합류는 수비가 좋지 못한 릴라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영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코트에서 게트주가 수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릴라드의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 야니스와 로페즈, 빅맨들의 외곽 헬프 수비가 줄어든다면 자연스레 페인트존 수비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적생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활약 여부가 올 시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어느덧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스카티 반스를 필두로 지난 시즌 뉴욕에서 합류한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 듀오가 올 시즌 토론토의 주전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퀴클리는 공수에서 능력을 갖췄지만 뉴욕에서는 제일런 브런슨의 그늘에 가려 주전으로 활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토론토에서는 주전 가드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고, 스카티 반스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토론토의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주전 센터 야콥 퍼들 역시 프리시즌 기간 2번의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만큼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비온 미첼과 브루스 브라운, 켈리 올리닉 등 백업 자원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주전과 백업 라인업 모두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 백코트 듀오를 필두로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으로 구성된 프론트코트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감독은 교체가 됐는데 4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JB 비커스테프를 경질하고 케니 애킨슨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클리블랜드입니다. 비커스테프는 수비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감독이라 한다면 애킨슨은 좀 더 공격적인 농구를 선호하는 감독인 만큼 클리블랜드 선수들이 비시즌 기간 얼만큼 새 감독의 농구에 적응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프리시즌 기간 치러진 4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한 클리블랜드인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주전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프레드 밴블릿과 제일런 그린의 백코트 조합, 딜런 브룩스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포워드 자리를 맡고 센터 알페렌 생군이 골밑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었던 알페렌 생군인데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조기 마감했었고, 센군의 공백으로 인해 후반기 힘이 빠졌던 휴스턴입니다. 제일런 그린 역시 득점력과 폭발력을 갖춘 선수고, 밴블릿과 브룩스 두 베테랑이 휴스턴의 젊은 선수 등과 시너지를 내면서 지난 시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휴스턴입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만큼 이번 홈 개막전에서 샬럿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이적생 조시 그린의 합류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전 선수들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스타 가드인 라멜로 볼을 필두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 복귀한 마일스 브리지스가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년차 브랜든 밀러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발 부상으로 인해 휴스턴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윌리엄스가 결정한다면 센군이 버티고 있는 휴스턴의 프론트코트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샬럿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애틀랜타로부터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면서 머레이와 CJ 맥컬럼, 리그 정상급의 백코트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 두 원투펀치가 건강만 하다면 확실히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뉴올리언스입니다. 다만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면서 백업 빅맨 레리 랜스 주니어와 백업 가드 다이슨 데니얼스를 애틀랜타에 내준 뉴올리언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업 멤버들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백업 가드인 트레이 머피 3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만큼 뉴올리언스는 주전들이 휴식을 취하는 세컨 유닛 구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세크라멘토로 떠나면서 라인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클라호마로부터 합류한 조시 기디와 오랜 부상 공백을 끝으로 드디어 올 시즌 복귀하게 된 론조 볼이 포인트 가드 자리를 맡을 것이고, 지난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준 코비 화이트와
수많은 이적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팀에 남은 잭 라빈이 이제는 드로잔의 공백을 온전히 메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드로잔의 이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다재다능함을 갖춘 조시 기디의 합류와 건강만 하다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론조 볼이 복귀하면서 백코트는 지난 시즌에 비해 좋아진 시카고입니다. 프리시즌에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키온테 조즈와 콜린 섹스턴, 조던 클락슨이 백코트 조합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 이적설이 계속 돌았지만 결국 팀에 잔류하게 된 라우리 마카넨이 올 시즌에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존 콜린스와 워커 캐슬러가 골밑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 2년차 타일러 핸드릭스도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년차 포인트 가드 키온테 조지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팀을 리딩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에이스 마카넨과 벤치 에이스 조던 클락슨이 올 시즌에도 얼만큼 활약하느냐에 따라 유타의 경기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지난 시즌 주전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시즌을 보내지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프리시즌부터 에이스 자모란트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시즌 드래프트 9순위로 입단한 루키 빅맨 잭 이디가 프리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데스먼드 베인 역시 좋은 슛감을 보여주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주전 포워드 제런 잭슨 주니어가 햄스트링 부상, 루크 캐너드와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GG 잭슨 같은 핵심 백업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정하는 만큼 어느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유타 원정을 떠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로 떠나면서 제임스 하든,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로 이어지는 이른바 클리퍼스의 빅3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와이 레너드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결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케빈 포터 주니어와 모 밤바도 홈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클리퍼스지만 어디까지나 프리시즌 경기고, 폴 조지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레너드까지 결정한다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라인업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원정팀 피닉스는 이적생 타이어스 존스의 합류 외에 나머지 4명의 주전 라인업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데빈 부커와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로 이어지는 빅3는 올 시즌에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닉스 역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적생 타이어스 존스가 프리시즌 기간 준수한 리딩 능력을 보여주면서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클리퍼스전 역시 이 피닉스의 빅3를 잘 살려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DB는 오는 22일 화요일 SK전을 앞두고 있고, 19일 시즌 개막전이었던 삼성전 5점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선 알바노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김종규와 강상재가 22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DB는 당초 지난 시즌 에이스였던 디드릭 로슨이 팀을 떠나면서 우려 섞인 말들이 많았지만 컵 대회를 우승하면서 불안을 잠재웠고, 시즌 개막전 불안하긴 했지만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디드릭 로슨에 비해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수비에 특화된 치나누 오누아쿠가 팀에 합류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알바노의 화력은 여전히 위력적이고, 오누아쿠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팀 플레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종 빅맨 김종규 역시 컵 대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전력은 홈팀 DB가 가스공사에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19일 개막전 LG에게
3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1옵션 앤드류 니콜슨이 14득점을 기록했지만 얕은 난조를 보였고, 김낙현 역시 극심한 얕은 난조를 보이면서 2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샘 조세프 벨랑겔이 20득점, 이대헌과 신승민이 20득점을 합작하면서 LG를 추격했지만 4쿼터 뒷심 부족으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에도 정규 시즌 1위 DB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 시즌에도 니콜슨과 벨랑겔,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김낙현과 이대헌까지 득점에 가세해준다면 홈팀 DB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DB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직전 KCC전 짜릿한 신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2연승을 날렸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2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고, 칼 타마요와 유기상이 30득점을 합작하면서 KCC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LG입니다. 정인덕과 데릴 원로도 높은 야투 효율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두경민은 야투 효율은 아쉬웠지만 6개의 리바운드와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시즌 개막전이었던 20일 SK전에서 24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좋지 않은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배병준이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최성원과 정효근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용병 캐디 라렌이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개인사로 인해 현재 경기력이 100%가 아닌 상황이라 하고, 예전에 KBL 리그에서 뛰었을 때도 지적됐었던 트랩 수비 문제점과 스크린 능력 부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LG 아셈 마레이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정관장의 캐디 라렌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SK전 속공을 무려 19개나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던 정관장인 만큼 속공 수비를 얼만큼 개선하고 이번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농구 토토 승호패 2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